제3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37회도 이제 풀어보셨겠지만 36회가 원체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때 좀 어렵지 않느냐 라고 느끼시겠지만 한 5회차 정도 푸신 분들은 그냥 중간 정도 난이도 됐겠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 개 중에 이제 몇 문제 정도는 빼고 합격점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시 1번 문제는 유물유적 문제겠지요. 자, 부여 송국리 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은 우리나라 어느 시대의 유적이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목책의 흔적과 목책 나왔어요. 100여 개 이상의 대규모 주거지가 발견됐고 송국리식 토기라고 불리는 무슨 토기? 민무늬 토기. 청동기인가? 비롯해서 그 아래에서 비파형 동굴 거푸집 끝나야죠. 뭡니까? 청동기죠. 청동기 시대를 지금 찾으라고 하는 문제구나. 그렇죠? 첫 번째,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라고 하면 고려시대. 최초의 우경은 6세기 정도 신라 지증왕 때겠지만 기피가리가 추가됐으니까 고려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 벼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수용 농기구 반달돌칼. 세 번째 보시면요.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 구석기 혹은 신석기. 그렇죠? 계급은 언제? 청동기부터 시작되지요. 네 번째, 사냥을 위해서 순배찌르개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배찌르개 구석기입니다. 다섯 번째,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일단 정착 나왔고 움집 나왔으니까 신석기. 그래서 2번이 정답.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밑줄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건국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이 나라, 삼국유사가 건국 이야기. 2세기 기원전 2세기경에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이 위만이 나왔어요. 자,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남쪽엔 진이 있었구나. 중국의 한 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인데 지금 고조선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어느 조선입니까? 위만조선을 얘기하고 있다. 중개무역이니까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자,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사만시대지요. 사만시대. 그래서 신지, 읍차. 두 번째, 여러 가들이 사출도 부여지요. 행정구역 사출도를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지배했다. 제사장인 청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으니 역시 사만 아니겠느냐. 그렇죠? 사만의 재정 분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자, 네 번째, 음락 간의 경계를 중요시하는 책화가 있었으니 어느 나라지요? 동해입니다. 부족 간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소, 말, 노비 이런 것들로 변상해서 데리고 오는 제도. 다섯 번째, 범금 8조 뭡니까? 고조선의 8조법이지요. 8조법 정확하게 나왔다. 그래서 8조법을 통해서 고조선의 사회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볼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문화재청이 올해 발굴 대상으로 선정한 경남 김해 원지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고분 여기서 끝나야죠. 어느 나라입니까? 김해 대성동고분 금관가야. 그렇죠. 자, 보세요. 금관가야인데 대가야 금관가야를 구분하는 문제였으면 어려운 거고 금관가야 이렇게 가야를 물어보는 건 쉬운 문제였죠. 자, 1번 지방의 22담로 백제 무령왕이죠. 무령왕. 무령왕은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지요. 백제. 두 번째 12월 영고 제천행사 부여지요. 부여의 제천행사 영고. 자, 세 번째, 박석김이 교대로 왕을 차지했던 신라 초기 신라의 모습. 네 번째,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외 등에 수출하였다. 가야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초창기 전기가야의 수출, 경제 발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사부를 비롯한 14부 통일신라지요. 통일신라.
그러네요. 지금 금관가야 대가야 이런 것도 구분 안 시키는 그냥 가야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이번 회차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3번에 4번이 정답이고 4번 문제 갈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자. 가,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데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왕이 출병해서 막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럼 백제왕이 지금 고구려 왕을 전사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번은 백제 근초왕이 고구려와 한판 전면전을 했지요. 그래서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이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제 근초고왕 4세기 백제 전성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371년인데 뭐 됐습니다. 나번 한번 볼게요.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이것만 봐도 알아야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입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신라를 구원하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는 그 장면. 그렇죠? 됐습니다. 400년 상황. 1번 전진의 순도가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했으니 이거 언제예요? 4세기 고구려 고구려 소수리망 때죠. 여러분 보세요. 고국원왕 다음에 소수리망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 영계소문이 정변. 영계소문 7세기죠.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문진이 유기를 갖추는 신집. 이거 신집 5권? 모르겠는데요. 6세기 영양왕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답과 거리가 멀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 물음표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이건 3세기. 3세기 고구려의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고구려가 세력이 위축되었을 때입니다. 동천왕 때지요. 동천왕 때. 그러니까 가 이전 상황 틀렸고. 다섯 번째, 장수왕이 평양으로 전도하고 남진 전체를 본격화했다. 이거 5세기 장수왕 때잖아요.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니까 그 이후 상황이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지금 한강 근처에 하나가 비석이 있고 왼쪽 비석, 오른쪽에도 비석이 하나 있는데 보자. 왼쪽 거. 왕이 인민을 많이 얻어 이리하여 영토를 순수하면서 민심을 살피고자 한다. 그런데 그 왼쪽 한 귀퉁이가 깨져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한강 하류 정도에 있지요. 무엇입니까? 북한산 순수비지요. 순수하였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요. 적성에 야이차에게 하교하시기를 옳은 일을 하는데 힘쓰다가 죽게 되었으면 이를 허락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양적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그 두 비석을 세운 왕은 누굽니까?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죠. 그래서 진흥왕이 영토 확장,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단양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 중에 하나인 북한산 순수비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6세기 진흥왕에 대한 내용을 풀어봐라. 자, 1번 국학을 설립했다라는 거죠. 7세기 신문왕 아닙니까? 신문왕, 국학, 대학교죠. 두 번째, 대가를 정복했다. 금관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그렇죠? 진흥왕, 대가야. 그렇죠? 금법 대진 이렇게 외우면 되죠. 세 번째, 병부 등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병부 6세기 법흥왕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군권을 장악했던 모습. 네 번째, 지방을 관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뭐 문무왕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라 문무왕 정도. 자, 다섯 번째, 모른다고 해도요. 뭐 통일 이유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고. 자, 다섯 번째,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있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니 신라 지증왕, 지증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 호칭과 신라라는 호칭, 칭호를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6번 들어가 있습니다. 6번.
자,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맞춰보자라는 거죠. 순서 맞추기예요. 가번 의자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의자왕이 나왔으니까 이제 백제 마지막 왕이 나왔구나.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시켜서 황산으로 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죠. 황산벌 전투입니다. 황산벌 전투는 660년.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계백이 전사하면서 이 사비성이 함락되게 되는 거죠. 나번 유인원과 신라,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와 부여 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갔다라는 거죠. 부여융 나왔고 부여시가 나왔고 백강이 나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백강전투지요. 백강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 백제가 멸망한 뒤에 일본이 그러니까 외가 백제 부흥을 지원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 부흥 운동의 백강전투를 얘기하는 것이다. 다번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 매소성이에요.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매소성 전투예요. 매기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당 전쟁이란 얘기고 나당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기벌포 전투지요. 676년 상황인데 매소성은 1년 전이니까 675년 전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건모잠이 남은 백성을 모아서라고 돼 있으니까 건모잠 나왔으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아니겠느냐? 그렇죠? 자, 고구려 부흥운동은 668년에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670년에서 674년 동안 이루어진 부흥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순서 맞추기예요. 자, 일단 삼국 통일 과정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백제 멸망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백제 부흥운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죠.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 부흥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야욕을 드러내니까 이렇게 돼야죠. 가나라다. 가나라다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6번 문제 풀었고요.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7번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 제도가 시행된 국가를 찾아라 라는 거죠. 자네 이번에 정말 당으로 떠나려고 하느냐? 당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어서 나는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신분적 한계 때문에 관등이 아찬까지밖에. 그렇다면 지금 뭐예요? 아찬까지밖에 못 가니까 육관등, 육두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육두품. 그런데 지금 육두품 등란이잖아요. 지금 육두품 물어본 겁니까? 아니죠. 신라를 물어본 거지요. 신라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1번. 제가회는 어디예요? 고구려의 귀족회의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이 신라의 상수리 제도죠. 그래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일정 기간 수도 금성에 그 힘 있는 자들 어떻게 거주케 하면서 일종의 인질 제도였던 상수리 제도였지요. 자, 세 번째,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 백제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백제 무령왕릉이 되겠죠. 네 번째,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를 이루었다라는 건 백제지요. 그래서 사씨, 남씨, 연씨, 목씨, 협씨, 백씨 이렇게 나와 있는 8개의 성, 그것이 어느 나라? 백제다. 팔성의 귀족. 다섯 번째, 경당을 설치했다라는 거지요. 고구려지요. 고구려 장수왕이 대학교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 경당 2번이 정답이다.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산둥반도의 등주래요. 아이고, 그렇구나. 가가 이 지역에 장문유를 보냈다라는 거죠. 끝나있죠. 장문유의 수군을 보냈다. 발에 누굽니까? 무왕이죠. 무왕이 장문유의 수군을 보냈다라는. 한번 봅시다. 기억번.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누구예요? 발에 문왕입니다. 문왕이 천도했지요. 니은번.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한 대조영. 후에 대조영을 고왕이라 불렀고요. 자,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무왕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천인대건이라고 외웠잖아요. 천통 고왕, 인안 무왕, 대흥 문왕, 그리고 한참 뒤에 10대왕 선왕 때는
뭐라고 불렀죠? 건흥. 그렇죠? 됐습니다. 리얼번.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 말기를 정벌케 했던 왕이 무왕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동생을 시켜서 정벌케 했다. 디귿 리을번. 정답은 5번에 있다. 자, 우리가 9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탑을 물어보고 있다는 어느 날 무왕이 무왕이에요. 부인이 함께 사사자에 가려고 용화상 밑에 큰 목가에 이르는데 이를 미륵삼존이 연못 가운데 나타나서 수레를 멈추고 절로 올렸대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삼존불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절을 올렸고요.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왕비가 왕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를 허락해서 미륵이 3번 법화를 연 것을 본따서 법당과 탑, 낙무를 각각 3곳에 세웠어요. 이게 특징적인 건데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했습니다. 익산의 미륵사, 창건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7세기 백제 무왕 때의 얘기고 미륵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미륵사지 석탑이 나와야겠죠? 1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일단 봅시다. 백제 익산의 미륵사의 석탑이고 두 번째 보시면 이거 뭐예요? 신라 거죠. 신라의 다보탑이잖아요. 틀렸고 세 번째 이건 어느 나라입니까? 발해예요. 발해 영광탑이죠.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출제가 됐어요. 발해 영광탑 잘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이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건데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아쉽다 비슷한데 아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륵사라고 나와졌으니까. 다섯 번째가 이게 뭡니까?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 형식의 탑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0번 문제로 갈게요.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찾아보자. 이곳은 개성에 있는 누구의 무덤인데 개성이면 고려가 수도로 삼았던 곳이죠. 그는 정계와 계백엿을 지어서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훈유 10조 안 읽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태조 왕건이지요. 태조 왕건. 그렇죠? 계율 관리 지침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계와 계백묘서 그리고 왕들에게 이것은 지켜라 훈유 10조. 자, 1번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돼 있는데 고려 성종이죠. 성종 12목의 목사를 파견했고요. 두 번째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던 태조 왕건입니다. 그래서 서경을 중요시했던 이유 북진 정책이지요. 세 번째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자 국학칠제는 고려 예종 때 아닙니까? 그래서 관악지능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요. 네 번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했던 광종이지요. 그래서 문과만 시행을 했었던 한계가 있었다. 다섯 번째, 노비양건법 고려 광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 혹은 채무로 인해서 원래 양민이었는데 노비로 불법적으로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양민으로 바꾼 제도 노비양건법, 왕건강화책의 일환이었죠. 자, 11번의 문제로 갑니다. 자, 각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석상은요. 원성왕릉 앞에 세워진 무인상입니다. 원성왕 하면 신라 말의 독서산품과 설마 혹시나 하고 이제 보는 거죠. 불이불한 눈이나 이국적인 얼굴 윤곽과 복식은 흥덕왕 사치금지령 이거 다 신라 시대의 왕이네요. 신라 말. 그렇죠? 무인상과 더불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어느 나라가 아라비아 등 서역과 활발하게 울산항을 통해서 그렇죠? 됐네요. 신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신라 아니니까 통일신라겠죠. 첫 번째, 의창을 두었다. 고려 성종 때지요. 흑창은 태조 왕건이고요. 두 번째,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 발해지요. 발해. 그렇죠? 발해. 세 번째, 외관을 설치했다. 조선 아닙니까? 조선시대 외관은 왜 설치해요? 일본어 애들하고 무역을 해라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경시설을 통해서 수도 시전을 감독하겠다. 고려 전기 상업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다섯 번째,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 장보고지요. 장보고는 신라 말 상황이니까 5번이 정답.
1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봐라. 왕이 원, 연호의 사용을 중지시켰다. 자,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이죠. 이 정도면 국민왕? 자, 교서를 내렸다. 근래 나라의 풍속이 크게 바뀌어 오직 권세만을 추구하게 되었으니 기철 일단 이 나왔잖아요. 권문세족의 대표 기철입니다. 기철 일당이 권세를 빚고 나라의 법도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법령을 다듬어 명확히 하고 기강을 전도함으로써 조종이 세운 법을 회복해서 조종 지금 조종 못 써요. 왜? 충땡왕이니까요. 그렇죠? 회복해서 그런데 조종을 쓰겠다라는 거죠. 온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국민왕의 반원 정책, 개혁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거지요. 일단 1270년 개경 환도 원간섭기 상황이고 위화도 해군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니까 5번 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1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정중부? 그러면 무신정변? 모르겠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던 신하 20명을 죽였어요. 어이구. 왕은 수문전 앞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며 영관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했고 밤중에야 잠이 들었다. 놀고 앉았네요. 그렇죠? 이과 채원이 왕을 시해하려고 했으나 앙숙이 막았고요. 정중부가 왕을 협박해서 군기감을 옮기고 대전은 이게 지금 무신정변 상황이구나. 자, 여러분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왕은 누굽니까? 의종을 얘기하고 있죠. 1170년에 무신정변 상황이구나. 이 이후 상황을 찾아보자. 1번.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자겸은 인종 때입니다. 무신정변 이전에 문벌 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지요. 자, 두 번째. 윤관이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으니까 예종 때 여진을 토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지요. 문벌 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 훨씬 이전 상황. 세 번째. 공주 명학수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이것은 무신정변 때 있었죠. 공주 명학수에 난 무신정변 상황. 네 번째.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삼국 사기는 인종 때 왕명으로 편찬했지요. 문벌 귀족 집권기. 다섯 번째.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웠다. 이것은 문종 때 아닙니까? 그렇죠? 문종 때 최충이 사학을 융성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고려 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13번에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4번. 자, 빨리빨리 지우자. 근데 빨리빨리보다 깨끗하게 지우는 게 중요하죠. 칠판이 지저분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화면이 더러워요. 막.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최대한. 자, 1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1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 이 우표구나. 그렇죠. 대한민국 우표네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다. 자, 이 우표에는 고려 현종 10년에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소배하게 10만 대군을 물리친 장면. 이거 뭐예요? 귀주대첩 아닙니까? 귀주대첩. 강감찬 그리고 10만의 거란군. 그래서 거란의 몇 차 침입이죠? 3차 침입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전투 이거 끝났죠. 귀주대첩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개경까지 침입한 홍건적을 몰아냈다라는 거죠. 이거 언제예요? 고려 말 상황입니다. 고려 말 홍건적. 이건 고려 전기 상황인데. 두 번째, 몽골군의 침략을 처인성에서 물리쳤다. 이건 몽골의 2차 침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고려 후기 상황인데요. 너무 멀리 갔어요. 세 번째, 쌍성 총관부. 이거는 진짜 너무 멀리 갔잖아요. 국민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왕 때 유인의 장군을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습니다. 자, 네 번째, 강동 육주의 반환 등을 요구한 거란의 침략을 격퇴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란의 3차 침입, 1, 2, 3차 침입, 이 귀주대첩의 원인이에요. 얘들이 이거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내륙까지 들어와서 약탈하던 왜구를 황산에서, 황산이면 고려 말, 누굽니까? 이성계가, 그렇죠? 아지발도를 사살해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황이 같은 것 14번에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 그 지역 문제죠. 주제, 가 유적과 역사, 인물을 찾아서 경로를 보니까 부근이 고인돌 나오고요. 고려 궁지가 나오고 조봉암 선생 모르겠다. 지금 보니까 위치가 탁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부근리 고인돌, 강화도에 있는 부근리 고인돌은요, 길이가 7m예요. 엄청나게 큰 고인돌이고요. 너비가 5m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7m, 5m 엄청나죠? 무게는 50톤에 달하는. 와. 그리고 고려 궁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돌하면 여러 가지 뭐 순창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는 강화도, 순창, 뭐 이렇게 고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궁지가 나왔으니까 고려 시대 궁궐터 어디에 있습니까? 강화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화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죽상 조봉암 선생의 추모비, 강화도에서 태어나신 조봉암 선생이에요. 자, 1번.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 순절하였다라는 것인데, 자,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만 기억합니까? 저 어디죠? 남한산성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남한산성이 아니고 왕족은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왕족은 강화도로 피난 갈 때 이때 김상용, 이분이 이제 강화도 피난 갈 때 같이 가서 거기서 강화도에서 계속 싸우다가 함락돼서 자결하시는 분이 이제 김상용.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맞죠, 강화도. 두 번째, 프랑스군이 외교 장각을 약탈했다. 병인양요 때 아닙니까? 병인양요 때 외교 장각 도서 약탈당하지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외교 장각 강화도에 있었고. 세 번째,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피살됐다. 개성이지요. 선주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도 아니다. 네 번째, 어지연이 이끄는 부대가 미국군과 싸웠으니 신미양요 아니겠느냐. 신미양요는 강화도 맞네요. 자, 다섯 번째, 조선왕조 실록을 복원하던 사고. 강화도에 있을까요? 강화도에 사고가 있을까? 강화도 만이산 사고? 맞네요. 그렇죠? 강화도에 만이산이 있잖아요. 다 맞고 3번이 틀렸네요. 자, 1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종목은 국보예요. 안동에 있고요. 그렇죠? 소개. 단층 맛배지붕.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주심포기의 건물. 주심포는 들어봤다라는 고려 전기 건축물. 추석 이후에 배울림 기둥을 세웠다. 이 건축물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봉정사 극락전 아니겠느냐. 그렇죠? 고려 주심포 양식이죠. 그래서 안동에 있는 고려 전기 봉정사 극락전이 정답인데, 한번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수덕사 대운전이 있어요.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 역시 수덕사 대웅전도 지금 주심포 양식으로 되어 있죠.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잖아요. 세 번째, 쌍계사 대웅전. 이것은 충남 농산에 있는데요. 논산에 있고, 그리고 시기 자체가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 이건 고려고. 자, 네 번째, 화엄사 각황전이지요. 전남 구리에 너무 유명한 화엄사 각황전이 나와 있다. 조선 후기 건물이고요. 다섯 번째, 전등사 대웅전. 조금 생소하지요. 그렇죠? 이것은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고요. 조선 후기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성과 사고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던 사찰이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전등사 대웅전이에요. 자, 그래서 16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7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다음 자료에 화폐를 제작한 시기를 묻고 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은 부유하게 하고 나라에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데 돈보다 중요한 거 없다. 이제 금속을 녹여서 돈을 주저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주저한 돈 15,000관을 여러 관리와 군인들에게 나누어, 도대체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돈을 찍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이를 통영의 시초로 삼고 돈의 명칭을 해동통보. 아이고, 뒤에만 읽을 걸. 그렇죠? 고려 숙종 때 발행한 해동통보를 얘기하고 있다. 숙종 때구나. 그렇죠?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조선 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 확산이니까. 두 번째, 병란도에서 국제 무역항 병란도는 고려
항구니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번 체크해보자. 세 번째, 계약조를 맺었다. 조선시대 세종 때 아닙니까? 조선 세종, 조선 전기 상황 틀렸고. 네 번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 6세기 지증왕 때 동시전을 설치하지요. 신라. 다섯 번째, 감자, 고구마, 구황작물 조선 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감자는, 고구마는 일본에서, 감자는 청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고일감청이라고 외우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조선 후기의 작물이었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1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8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그의 행적을 새긴 비석으로 누군지 모르겠지요. 개성의 영통사에 있다. 개성이니까 지금 뭐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직접은 못 보고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겠다. 고려 숙종의 동생, 숙종의 동생. 그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청태주. 에이, 누구? 의천이지요. 왕자지요, 왕자. 아버지가 문종이고, 그렇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 교관겸수지요. 교관겸수.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 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수심결을 지어서 도노점수. 수심결이 뭔지는 몰라도 도노점수는 알잖아요. 누굽니까? 진울이지요. 수심결은요, 진울이 지은 저서를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치섬을 혜심. 고려 후기 혜심대사. 세 번째, 법화신앙 요새지요. 요새 법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백령결사. 네 번째, 이론의 연마와 함께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겸수. 어이구, 그냥 나왔네. 그렇죠? 자, 됐습니다. 뭐야 이거, 문제가 너무 쉽다라는 거. 다섯 번째,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부를 기록한 왕호천축국 희해초지요. 통일신라 승려, 당나라를 거쳐서 인도까지 거쳐서 갔다 와서 기행문을 남겼으니 왕호천축국전 아니겠느냐. 18번에 4번이 정답이고 1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어이고, 순서 맞추기입니다. 순서 맞추기 18번 지우고 여기에다 쓸까요? 순서 맞추기 19번. 자, 외적이 대거 침략했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됐고요. 첨사 정발이 정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송상현도 전사했네요. 언제지요? 임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됐구나. 나번. 외적이 충출동에서 추격하기에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냈죠. 아군이 하객진. 이거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아닙니까? 임진왜란의 3대첩, 한산대첩입니다. 이때 하객진을 전개해서요. 외선 100여 척을 그냥 한 방에 작살냈다. 자, 다번. 권율이 행주에서 외적을 대파하고 행주산성이죠. 권율의 행주대첩. 행주대첩은요, 한 해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93년 2월 달에 권율, 라번 보실까요? 이순신이 노량에, 안타깝다라는 것이요. 노량에서 도착하니 많은 외적이 이렇고 불의에 진격해서 한참 혈전을 하던 중 이순신의 몸소 외적에게 활을 쏘다가 탄환을 가슴에 맞았다라는 거. 마지막 전투지요. 노량의 전. 그래서 노량의 전은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자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1598년. 그래서 이제 다 이긴 전투인데 뭐 하려고 쫓아가서 그렇죠. 안타깝게 전사를 하시는 이순신 장군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 2, 3, 4가 되겠네요. 가나다라 순서대로 1번이 정답. 노량해전.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지우고. 임진왜란에서 지금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3점짜리죠. 3점 줄만 합니다. 그렇죠. 너무 길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맨 마지막에 이거 놓고 이제 넘어가서 푸셔야 돼요. 시간이 남을 때. 자, 20번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뭐라고 써 있냐? 아이고, 모르겠다. 한물이 어려운데 아래 보니까 향약, 집성방이라고 써 있네요. 너무 감사하지요. A 점수가 보니까 1점이야. 그렇죠? 그러면 1점짜리 향약 집성방 안 읽어도 됩니다. 뭐예요? 세종 때지요. 그렇죠? 이 책은 누구의 명예에 의해서 우리나라 약재와 중국 약재 비교 연구. 그래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 풍토에 알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라는 거지요. 세종 때 우리만의 자주적 약학서지요. 그것이 향약 집성방이었다. 1번.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전도가 누구 때예요? 선조 때 이광정이 도입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말 연구서인 언문지가 저술되었다. 순조 때. 유시. 모른다라고 해도 너무 생소하면 넘어가라니까요. 그렇죠? 일단 체크해놓고. 세 번째. 홍길동전 춘향전 이건 뭐 조선 후기 상황이죠. 조선 후기 한글 소설 유행했다. 서민문화. 네 번째.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 영조 때지요. 영조 때 누굽니까? 정상기예요. 모른다고 해도요. 이 정도 나오면 조선 후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다섯 번째, 한양을 기준으로 전체 운동을 계산한 칠정산.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기준으로 전체 운동을 계산을 해서 만든 역법서였다. 세종 때 21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하나, 나이가 많고 덕망과 학술을 지닌 1인을 여러 사람들이 도약정, 약정, 학문과 덕행을 지닌 2명을 부약정, 약정과 부약정이 나왔구나. 가의 구성원 중에서 교대로 직월과 사화를 맡는다. 뭔지 모르겠네. 이거. 넘어갑시다. 자, 하나, 세 가지 장부를 두어 어디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들, 덕업이 볼만한 덕업상관, 그렇죠? 과실이 있는 자, 과실상규. 각각의 장부에 기록하고요. 이를 직월이 맡았다가 매번 모임이 있을 때 약정, 향약, 간부를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1번. 흥선대원군에게,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철폐하지요. 그렇죠? 사익서원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철폐한 것이 흥선대원군. 니은번. 지방사족이 주요 직임을 맡았다라는 향약. 디귿번. 대성전을 세워서 선현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문묘의 그 정전을 얘기하는데요. 공자 혹은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전각을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향약은 향촌의 자치규약이고 대성전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 것은 지방에 있는 향교들이 대부분 그랬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2점이니까 다행이죠. 리을번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의 역할을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정답은 4번에 있다. 자, 우리가 2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기구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네 소식 들었냐? 아이고 들었다. 야 하면 좀 그렇죠. 반말 너무 반말이다. 조광조가 대사원에게 제수되었다고 지금 여기에서 조광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광조가 지금 어디에 등용됐으니까 중종 때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사원에 제수됐는데요. 조광조가 중용되었다라는 거죠. 들었다네. 관리의 비리 감찰을 담당하는 사헌부.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사헌부. 지금 중종 때 조광조가 대선, 사헌부 대선에 임명되는 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벌써. 그렇죠? 관리의 비리 감찰을 담당하는 사헌부다. 3사 중에 하나였죠. 조선. 1번.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A. 고려의 3사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화폐. 그리고 곡식. 이 출납. 회계를 담당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라는 건데 왕의 비서기관은 조선시대 승정원 정도가 되어야지요. 그렇죠? 승정원. 자, 세 번째,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 A 이거는 춘추관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실록을 편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춘추관 내 실록청을 임시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편찬을 하게 되는 것이 조선 왕조실록이었죠. 네 번째, 재신과 추밀. 이거는 지금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그렇죠? 고려시대의 재신과 추밀 얘기는 제추의 기구는 무엇이 있었죠?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었습니다.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의 일이 국방의 이제 위기 이런 것들 그래서 임시적으로 제추가 모여서 국방에 관련된 그 회의를 한다거나 도병마사고 식목도감은 이제 국가의 큰 중대사 법이라든가 의례, 규칙 이런 게 없을 때 모여서 임시적으로 했던 고려 제추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었죠. 다섯 번째 오품이사 이하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석영권을 행사했다. 이것이죠. 이것이 양사입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양사. 사가 두 개죠. 그래서 사가는 사헌부가 갖고 있었던 이 그 석영권을 얘기하고 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이고 23번은 이제 고마운 문제네요. 세시풍속이에요. 아유, 안타깝다. 1점이네요. 그렇죠? 자,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이지요. 24절기 중 9번째 절기로 아니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아시면 좋겠지만 모른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뭐예요? 겨울이 시작되니까 입동이잖아요. 겨울 동자. 그렇죠? 입동을 얘기하고 있다. 이날을 맞이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요. 체험 프로그램 겨울을 나기 위한 김장. 그렇죠. 입동부터 이제 김장을 해야지요. 그리고 어르신의 보양을 위해서 치개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입동이나 동지 이런 날에 동네 마을에 이제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 모여놓고 접대를 하는 것. 이 치개미라고 합니다. 치개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가 입동이지요. 2번이 정답. 그래서 입동은요. 양력으로 따지는데 양력 11월 7일 정도 혹은 11월 8일 정도 이때를 이제 양력 입동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11월 7일 혹은 11월 8일 이후부터 우리가 김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곳간에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외양간에 왜?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곳간의 신들에게 그렇죠. 우리 잘 먹게 해달라 뭐 이런 거죠. 아니 겨울에 곡식이 바닥나면 큰일 나잖아요. 자 1번 단오입니다. 단오는 5월 5일 그렇죠. 음력 5월 5일 날 단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창포물에 머리 감기 뭐 이런 것들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단오가 정답이 돼야 있겠죠. 입동.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칠석이죠. 7월 7일. 이건 이제 양력이라고 쓰고. 제가 안 쓰는 건 음력인 거 아시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밭에다가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별을 보면서 바늘을 좀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기원을 했었던.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대보름이죠. 음력 1월 15일. 그렇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 이때는 이제 달맞이해야죠. 그리고 쥐불놀이하고 달집 태우기 하고 액을 물리치는 행사들을 한다. 행사 놀이들을 한다. 그렇죠? 행사나 놀이나. 자, 다섯 번째 한가위죠.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추석이지요. 그래서 이때 송편도 만들어 먹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례 가고 성묘 가고 그렇죠? 송편 토랑국 이런 것들을 먹었던 때가 한가위입니다. 추석. 자, 우리가 2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사 보고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한 땡땡. 즉위 과정. 왕자의 난을 통해서 개국 공신인 정도정들을 몰아내고 왕이 올랐다. 왕자의 난 그리고 왕이 됐다라는 거죠. 정책.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고요. 신문고 설치, 후패법.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이죠. 조선의 3대 왕 이방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위하자마자 사원을 철폐해요. 사병을 철폐해서 이 군사권을 왕이 흡수해버리는 왕권 강화책을 시행합니다. 자,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영청은 이제
인조 때지요. 인조 때. 그래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모두 이제 인조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의 중앙군.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인조 때고 금이영이 숙종 때. 그래서 숙종 때 5군영이 완성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법령을 정비했다. 성조 때지요. 성종. 그래서 세조 때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되었고 완성 반포는 성종 때에 이르러서 된다. 세 번째,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지요. 그래서 숙종 때 청나라의 목국 등과 조선의 박관이 어디야 백두산까지 가서 동이토문 서해 압록을 새겨서 정계비로 세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초계문신을 선발해서 학문 연구에 힘쓰도록 한 정주. 그렇죠. 조선 후기 정주.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 능력 괜찮은 인물을 뽑아서 재교육을 시켜서 그렇죠. 시험 보고 내보냈던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누구예요? 육조직계제 태종. 그리고 또 세조지요. 우와, 그러면 태종 어이구 들어갔다라는 거죠.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25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 사실로 옳은 것. 왕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 연인군은 누구예요? 영조입니다. 그렇죠? 자, 노론의 지지를 얻고 왕세제로 책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언제입니까? 왕세제가 됐으니까 경종 때다라는 거죠. 이어서 왕세제 대리청정이 추진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론의 대신들이 왕을 위협하고 능멸하는 역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왕은 이를 받들어 이렇게 대신들 처벌했다라는 거죠. 지금 경종 때요. 경종 때 영조의 대리청정 문제가 발단이 된 이 사건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종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조가 바로 또 즉위하게 되지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종. 그래서 영조가 왕세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종 이후의 사실을 나타내보자. 1번, 패비 윤씨 4.4 사건 관련 이건 뭐야? 연산군 때 사화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화입니까? 갑자 사화죠?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연산군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의대비 복상 문제는 현종 때 아닙니까? 그렇죠? 현종 때 두 차례 예송 논쟁. 세 번째,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죠? 탕평비가 영조 때입니다. 탕평비 영조. 그래서 탕평비를 어디에 세웁니까? 성균관내에 세우지요. 자, 네 번째,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을사사와 명종 때 아닙니까? 그렇죠? 명종 때 을사사와. 다섯 번째, 희윈장씨 소생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은 숙종 때. 우와, 숙종 때니까 이 이전 상황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기사왕국이 되겠죠. 남인이 집권하게 되고. 26번 하나 더 풀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그림은 화성 성역의궤에 수록된 거중기 전도인데요. 거중기는 화성 건설에 참여했던 이거 누구예요? 정약용 아닙니까? 정약용. 자, 그래서 그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 경세 유표 통해 국가개혁을 제시했고요. 그 아래 복민심서 역시 정약용이다. 1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무능을 비판했다. 박지원. 박지원의 한문소설 뿐만 아니고 양반전, 허생전, 호질이 있었다. 두 번째, 북학의를 저술했다. 박제가죠. 박제가는요, 북학의를 저술을 해서 청의 문물을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세 번째, 사람의 체질 연구에서 사상의학 이재마의 동의수세 보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죠.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영남만인소를 주도했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아닙니까? 다섯 번째, 여전론을 통해서 공동소유와 공동경제를 주장했다. 정약용. 후에 여젠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치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게 되죠. 무엇으로? 정전제로. 정약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37회 고급 26번까지 풀어봤고요.
힘들죠? 조금 쉬었다가 2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